몽골족들이죠. 만주족들이 청나라죠. 이것들이 우리를 침략한 것이 병자호란이에요. 인조가 견디다면서 남한산성에 진을 치고 47일을 버티다가 물은 없지, 병력은 안 따라오지, 화약은 떨어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겨울에, 준겨울에. 그래서 거기서 수항단, 항복의 재단을 쌓아놓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삼배구고두라는 겁니다. 삼배구고두. 청태종 앞에 왕이 세 발짝을 계단을 올라가서 절을 할 때 9번 절합니다. 3번씩. 이마를 땅에다 들이박아가지고 이마에서 선지피가 흘러야만 청태종이 호탕한 웃음을 웃는 거야. 얼마나 창피한 짓이야. 삼배구고두. 그리고 거기서 결정을 내립니다. 세연세자를 벌무로 잡아가고 영원히 천국의 속국이 되며, 이 청태종이 와서 한반도 쭉 여성들을 살펴보니까 총이 우수해. 총이 좀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은 아주 만주족은 비극한데 우수하게 보인다 이게. 그래서 교배를 시켜서 생산을 하면 반드시 우수족이 나온다 해서 가임 여성 6,0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야. 심양으로. 그래서 강제로 만주 남자들을 붙여서 아기를 낳아라 이게. 종을 바꿔보려고. 유명한 사건입니다. 민족에 국력이 없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정신대 걸려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록에 사실인지는 몰라요. 한 사람의 여성도 임신을 하지 않았답니다. 임신기가 있으면 바윗돌로 패를 쳐가지고 간장을 잔뜩 먹고 하혈을 해버려요. 그 청태종이 스스로 지독한 년들이라 그랬다니까. 지독한 년들. 왜 새끼를 안 낳냐 그랬다니까. 이 청태종 이놈이. 종을 바꾸려는 작업이 실패했다 이게. 그래서 되돌아가라.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옵니다. 그때 압록강이 다시 패를 짜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록강 물이 벌게 물들었어. 혹시 임신기가 있겠느냐. 그 당시 도덕 윤리 기준으로서 아낙네들이 고향에 와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조가 잔 백성 앞에 사죄를 하는 거야. 심히 백성 앞에 관원이 국력이 모자라서 수모를 당한 것을 죄로 규정하지 말아라. 이 여인들은 압록강에서 목욕을 했다. 그걸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수많은 여성이 자결하고 집을 방황하다가 죽어갔습니다. 비참한 일이죠. 그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환양녀니라. 환양녀. 고향으로 다시 찾아왔다. 환양녀. 그래서 동네에서 바람 끼는 여자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환양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다시 심양 끌려간 끼가 있다 그런 얘기야. 다 역사적 사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몰랐다 알았으면 박수나 치셔. 그런 어려운 국난도 극복했어 우리가. 그러면 그 국난을 극복한 그 가장 뿌리는 무엇이었을까? 가정의 건전함입니다. 가정의 건전함. 우리 가정을 지키는 가장 건전한 기본 원리는 효입니다. 효. 우리 민족의 효가 무너져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연합은 효정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효정 글로벌 페스티벌도 하고 효정 문화정책엔 포럼도 하고 운동을 하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세계 역사를 다 뒤집어 봐도 효를 대한민국만큼 잘하는 역사는 없어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 민족이 국난을 극복했는데, 지금 국난은 외부에서 오는 국난이 아닙니다. 내부 안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야. 갈등이 너무 증대됐다. 이데올로기 이념이 뭐냐? 허상이야. 허상. 아무것도 아니야. 진보냐 보수냐 다 한 사람 속에 있는 게, 한 사람 머릿속에 아침에 부셔불라다 저녁에 옛날 할아버지가 진집인데 왜 부셔? 개혁이냐 보수냐로 논하지는 거야. 여러분, 좌냐 우냐요? 한 손에 붙었잖아요. 좌우가 한 손에 붙었어. 왼손 오른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가르쳐줬잖아요. 날개자를 붙여. 날개자 자익위. 왜? 새는 양날개로 날아간다. 이렇게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간다. 그런 얘기야. 좌도 있고 우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다르지만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에 있으니까. 누가 명령을 해야 할까? 머리가. 그래서 우리 문 총재님이 통일사상의 핵심 사상으로 두익사상을 제창한 거예요. 두익. 머리 사상이다. 머리가 명령해야 박수 친다. 그러냐. 박수 쳐. 이게 통일사상의 핵심이야. 좌우를 어우르는 사상. 왼쪽과 오른손을 하나로 만드는 사상. 그럼 화합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간단합니다. 화합은 똑같기를 바라면 절대 화합이 안 되는 거야. 다르다는 걸 인정해버리면 편하는 거야. 다르다. 당신하고 나하고 다르다. 촛불 들고 간 사람하고 태극기 들고 간 사람은 달라. 그래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다르지 틀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종교를 초월해서 성당 가신 분, 교회 가신 분, 절에 가신 분, 공자님 모신 분 다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달라. 그런데 하나도 안 불편하잖아요. 왜? 다 알아. 이분은 절에 가신 분, 이분은 성당 간 분을 안다. 이게. 알면 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란 뭐냐? 다르다는 걸 전제라고 출발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참사랑화해가지고 일체가 만드는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결혼입니다. 원수끼리 결혼시키는 거예요. 요거 아까 다문화 가정 있잖아요. 일본하고 한국 결혼하는 사람들. 요게 바로 일본과 한국 원수 아니고 이걸 하나로 합쳐놓은 게 문 선생님의 사상입니다. 흑백을 합쳐놨어요.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제가 2001년 세계일보 사장 돼가지고 2002년 2월 달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아침 식사자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마디가 문 총재님 어떤 능력으로 국제결혼이라고 한다는데 흑백을 합쳐버린다면서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흑백뿐이 아니라 오색인종을 섞어버립니다. 내가 그랬지. 그런데 어떻게 일본하고 한국하고 한두 쌍도 아니고 일본서 색시가 한국으로 7,000명이 결혼해서 7,000쌍이 되고 한국 색시가 일본으로 4,000쌍이 가서 11,000쌍이 있다는데 사시냐고 그랬어. 오시라고 그랬지 내가. 틀림없다고. 그랬더니 머리를 흔들더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이. 그래서 보지도 않고 사진도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들 딸 낳아놓으면 이제 완전히 원수끼리의 사랑의 결집체가 나와가지고 원수의 복합체입니다. 이들은 원수가 아니야 내 아들 딸은. 그래서 그들에게 독도 문제가 해결이 다 됩니다. 일본과 한국인이 만나서 난 아들에게 독도가 누구 땅이냐고 이놈이 머릿속에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한국 땅 같다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일본 땅 같던데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는 하나님 거니까 참부모님 땅입니다. 그럼 끝이야. 네? 그럼 참부모는 어디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문 총재가 한국 사람 아니 하나짜 총재가. 그러니까 한국 땅이 되는 거야. 다 세계 문제 해결돼 버렸잖아요.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거야. 이게 화합이고 평화의 사상이에요. 지금 교황 프란체스코 그다음에 예수님 석가모님 다 자비 사랑하란 말을 했죠. 축복시켰단 말 들어봐서 원수끼리 결혼시켰단 말 한 쌍이라도 했냐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보러 당신도 한두 쌍 해볼 용의가 있냐고 그랬더니 머리를 흔들면서 내 아들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내 말이 안 믿어지면 동작동 국구묘지가 물어보라니까 한번 그 양반한테 그런 일 있냐고. 대통령도 권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사랑은. 오직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했냐 그래서 만들어놨냐 그런 얘기야. 응? 참 이런 평화 사상을 가지고 남북 통일에 접근해보자 이게. 지금 통일은 눈앞에 왔습니다. 얼른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도 만들고 열병식도 별짓도 하니까 나라가 강해서 우리가 위협받는 것 같으죠? 저게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군사력만 가지고 사람이 정치가 하면 됩니까? 역사 이래 군사력이 강해서 나라가 안 망한 나라가 없어요. 다 강한 나라가 망하는 거야. 월남에서 미군의 군사력이 베트공들한테 떨어져서 망한 거예요.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어도 베트공 맨발로 다니는 베트공을 못 이겼던 거예요. 정신의 도덕의 문제입니다. 북한은 완전히 지금 허물어져 있습니다. 무기만 만들고 인민경제가 박살나가지고 배급을 80% 못 줘요. 그러면 미사일이 발사돼가지고 막 춤을 출 때 일반 백성들이 그걸 기뻐하겠어? 배급이나 돌아 이놈아. 그래서 최근에 북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열병식에 가서 꽃사슬 들고 이래 놓고는 안방에 들어가면 입을 뒤집어 쓰고 남쪽 드라마 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야. 대한민국의 드라마, 케이팝 이런 것들이 북한에 엄청나게 좀 거래됩니다.
북한의 젊은이들 치고 케이팝 모르는 애가 없어. 그래서 전방에서 우리 스피커에서 케이팝 노래가 나가면 이놈들 엉덩이 총 매고 엉덩이 흔들고 돌아다녀요. 지금 탈북한 청소년들이 대안학교라는 데 가잖아요. 남쪽 청년보다 더 많이 알아요, 노래를. 남쪽 노래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술 한잔 먹으면 노래방 비슷한 데 가가지고 남쪽 나라 노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남쪽 나라. 아랫동네 노래라고 그래, 그걸. 하도 남쪽 노래를 많이 부르니까 북한에서 지난 2월 달에, 금년 2월 달에 1950년대 한국전쟁 이전에 남북한이 불렀던 노래를 불러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억제시켜도 부르니까. 그래서 한 잔 먹으면 그냥 남쪽 나라 내 고향 부르다가 얼큰해지면 무조건을 부르기 시작. 무조건.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남조선이 부르면 무조건 아랫동네가 부르면 달려간다고. 그게 북한 사람이야. 이미 무너져버린 거야, 체제가 이거. 북한에서 우리 남쪽 드라마 중에 제일 많이 본 드라마가 정도전입니다. 정도전. 왜 북한 사람은 정도전에 미칠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민본 시대를 그리워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백성이 주인 되는 시대를 기다려 그들은. 이 광화문의 시위를 북한은 중계할 수가 없어요. 국민이 어떻게 권력을 타도합니까? 상상도 못하는 게 그거 보여줬다는 북한이 머리 얼마나 줬어. 아, 이거 셰리프 셔불면 되는구나. 이거 할까 봐서 못 보여주는 거야. 중국 놈들도 못 보여줘. 중국도 지금 광주 사태 날 때가 됐거든. 국민소득이. 중국도 복잡한 나라입니다. 깨난 놈의 나라가 G2인데 세계 경제대국인데 명색이 정치화를 하기 쉽지 않게 민주화를 직접 선거하고 싶을 거 아니야. 정당 정치하고 싶을 거 아니야. 언론자유 요구할 수 있잖아요. 종교자유도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소수민족들이 분리독립하려고 할 거 아니야. 뭐 티베트가 지 나라야? 이구르가 자기 나라야? 네이몽고가 지 나라냐고 다 강타하는 거지. 오대통이라는 게. 다 분리독립이라 해서 날마다 테러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북한이 지금 소량화 경량화된 핵을 만들면 중국이 참여하는 거야. 그거 가져갈까 봐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김정일 저기 날뛰어? 망하는 길을 가고 있냐, 망하는 길을.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면 통일의 길이 눈에 보입니다. 통일은 어느 때 오느냐? 첫째, 천시, 때가 이루어져야 돼요, 때가. 그 다음, 지리적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천시, 지리, 인화 그리던 거예요. 이건 천지 역사 이래 한 번도 적응되지 않은 법이 없어요. 독일 보세요.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을 통해서 러시아로 가버렸잖아요. 소비에트 해체해버렸잖아요. 동독이 견디겠습니까? 소련군이 안보를 책임져주고 있다 물러나버렸다. 그리고 허탈 상태에 빠져버렸어. 동독 공산당은 동독 망하기 40일 전에 대규모의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동독 공산당 창건 40주년 기념식. 거기 고르바초프까지 갔어. 거기 호네크가 이렇게 외칩니다. 동독이여 영원하다. 공산당은 최고다고 소리 질렀어. 40일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늘이 때를 명령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요. 그때 독일의 콜 총리는 폴란드에 가서 바엔사를 만나고 있었어요. 회담한다고. 근데 장벽이 무너졌던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급고 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수백 명이 왔어요. 통일이 시작됐냐고. 그때 콜은 머리를 흔들었어요. 우리가 통일하고 싶다고 하냐? 주변 국가가 인정해줘야 되고 미소가 합의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언제쯤 되냐고 했더니 1호부터 한 20년쯤 걸릴 거라 그랬어요. 딱 1년도 안 된 그 다음에 10월 3일 날 통일됐어요. 우리 개천전 날. 기자들이 또 몰려왔어요. 당신 20년쯤 돼야 통일된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성질을 확 내면서 일어났어요. 뭐라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마음대로 역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련 이메모라고 하는 국책연구소가 북한 권력의 붕괴를 2020년으로 결정해놨습니다. 그때 기분 좋게 통일은 우리 남쪽이 주도하는 통일로 간다고 소련 정책연구소 발표해요. 그건 박수 한번 쳐보시죠. 시간을 갖춰서. 그 다음에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연구소장이 운영하는 연구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세계 200개 국가가 정보를 가져간대요. 거기서도 2018년 내년부터 김정은 정권의 몰락을 예견해놨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문 총재님이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87년에 만들었어요.
그때 북한 권력의 붕괴를 70년 딱 결정했습니다. 아까 이 영상에 봤죠? 85년에 소련 붕괴를 예언했잖아요. 딱 69년 만에 소련이 망했잖아요. 북한도 내년이 딱 70년 되는 거예요. 권력은 끝났습니다. 이제 통일 준비가 시급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오늘 화합 전진대가 바로 의미를 줍니다. 그럼 통일의 때가 급박했는데 사람 할 일이 뭐냐? 할 일이 뭐냐 이거 정확하게 드려야 돼요. 첫째는 머릿속에 있는 통일을 가슴으로 끌어내리죠. 가슴이 뜨거워져야 행동이 나옵니다. 열정, 신념이 생겨야 돼요. 막연하게 개념화된 통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가슴으로 통일을 끌어내십시오. 이걸 후손들에게 물려주냐고. 그러니까 첫째, 머릿속에 있는 통일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야 되고, 둘째는 북한이 우리 통일 대상입니다.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게 있어요. 1300년 같이 살았으니까. 같은 건 넓히고 다른 건 좁히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이거 하나만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민족이 분단돼서 통일한다고 해서 국가 통일부가 있죠. 북한 사람들 머릿속에는 민족이 분단됐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럼 뭔 생각이 있을까요? 분열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열. 그래서 국가의 통일부가 없어요. 북한에는. 노동당 안에 대남혁명사업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나깨나 꿈속에는 남조선 해방이야. 그 남조선 해방의 첫째 조건이 미군을 내보내는 겁니다. 여기에 전략에 말려들면 꼼짝없이 가는 겁니다. 이걸 정치해야 돼. 북한하고 우리가 그런 게 다른 거야. 우리는 통일부가 있죠. 북한은 통일부 없어요. 남조선 해방을 시키는 대남혁명사업부가 있다 그런 얘기야. 이거 하나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권력은 타도 대상이야. 그러나 인민은 포용 대상입니다. 인민이 이렇게 날뛰는 것은 전혀 태어나서부터 길들여져 버려요. 길들여져. 서커스단의 말처럼 돌고래들 쇼올 때 고기 가지고 높이 뛰고 적게 뛰고 하더니 길들여놨다니까.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았어. 강요당했지. 그래서 북한 인민이 정말 굶주린다든지 어린애를 낳는데 젖이 안 돈다든지 마라리아 병으로부터 치유가 안 된다든지 폐결핵 환자가 인구의 3분의 1 이것만은 우리가 인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돼요. 이건 우리들이 할 일이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인권 문제. 북한은 인권을 논할 수가 없어. 왜? 인권은 어디서 오는 거냐? 인간의 어떤 자의적 해석으로 인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자유냐 민주냐 집회 결사 자유 같은 거 종교 신앙 선택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적 권리야. 천부적 권리. 하늘을 북한이 인정해야 비로소 인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다 여러분들은 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할 수가 없어 방법이. 내가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 다음 우리나라 외교는 철저하게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세계대전이니까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의 기원당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한학자 문선명 총재님이 이끄는 지금 세계 평화통일 국회의원 의원을 만들어서 전 세계 국회의원들을 묶어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정치적 압력을 넣어서 한국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연결된다는 운동을 거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지난번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80명 참여하는 대규모의 한 500명 집회가 있었잖아요.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국가도 못하는 거야 이거. 대한민국의 어떤 단체가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 이런 운동을 하면 이 구청장 시장이 나와야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글자 몇 자 써 보내고 앉았어. 금방. 얼마나 이 나라를 살리는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세계로 가는 길이 열리질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갈등을 줄이고 생산적이고 투자적인 통일의 길을 가야 돼. 통일을 가야 경제 문제가 풀립니다. 일자리가 생깁니다. 저 우리의 물건을 싣고 철도를 통해서 가는 길을 열어야지 바다로 가서는 4개월 5개월 걸기를 철도는 한 개월이면 간다. 한 달이면. 이 길을 우리가 열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화합 통일 전진대가 필요하다. 국민적 주인 되는 시대. 그리고 우리는 작은 통일부터 이루자. 그것이 탈북자 끌어안기. 일본에서는 조총련과 민단이 하나 되기. 이런 운동을 통해서 행동하는 통일인이 될 때 비로소 나라의 화합과 미래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